아침을 준비할 때도, 잠들기 전 조용한 밤에도 당신의 하루 속 어딘가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한 페이지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으시나요? 만약 낯선 잡화점 주인이 그 고민을 대신 들어주고 삶을 바꿔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지로 이어준 작은 기적의 이야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2012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지켜왔고, 2017년에는 일본에서 영화로도 제작되어 원작의 감동을 스크린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늦은 밤, 세 명의 젊은이 아스야, 쇼타, 고에이가 한적한 마을의 낡은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황광원이라는 보육원 출신 친구들로 그날 밤 빈집털이를 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시 몸을 숨길 곳을 찾다가 우연히 이 버려진 듯한 잡화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셋 중 아스야는 가장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잔머리가 빠르고 상황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쇼타는 비교적 침착하고 사려 깊은 편이며 셋 중 가장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노력하죠. 그리고 고에이는 순진하고 감성적이며 다소 엉뚱한 면모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불안정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안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잡화점 안으로 들어선 이들은 으스스하고 낡은 분위기에 잠시 주춤합니다. 먼지가 쌓인 물건들과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다음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갑자기 잡화점 셔터 문틈으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합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일부러 넣은 듯한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스야는 처음에는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건가? 하며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쇼타는 혹시 경찰의 함정은 아닐까? 혹은 으스스한 귀신 이야기처럼 섬뜩한 기운을 느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고에이는 그저 신기한 듯 편지를 바라봅니다. 편지 봉투에는 나미야 잡화점 주인님께 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안에는 고민 상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32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올림픽 출전을 앞둔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불치병에 걸린 연인과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이었죠. 세 사람은 어이가 없어 서로를 바라봅니다. 32년 전 편지라고? 말도 안 돼.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아니면 정말 귀신이라도 있는 건가? 처음에는 장난이나 누군가의 음모라고 생각하며 코웃음 칩니다. 특히 아스야는 대충 아무 말이나 써서 돌려보내자. 라고 하며 무성의하게 대처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타는 문득 나미야 잡화점에 얽힌 소문을 떠올립니다. 나미야 잡화점에 고민을 적어 넣으면 답장이 온다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편지가 들어온 방식이 마치 과거의 나미야 할아버지가 답장을 주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잡화점에 숨어든 날이 바로 나미야 할아버지의 기일인 9월 13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한 날, 잡화점은 마치 할아버지의 진심이 되살아난 듯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로 다시금 부활한 것이었죠. 결국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이들은 편지에 답장을 써서 셔터 문틈으로 다시 넣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잠시 후 이번에는 다른 편지가 다시 셔터 문틈으로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치 과거에 누군가가 자신들의 답장을 받고 다시 고민을 보낸 듯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때부터 세 사람은 이 잡화점이 평범한 공간이 아님을 직감하고 점차 진지하게 이 기묘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미야 잡화점에서 편지가 오가는 방식은 이 책의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설정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고민을 적은 편지는 과거의 사람들이 잡화점의 셔터 문틈으로 넣으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시간을 넘어 현재의 잡화점 셔터 문틈으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 편지들은 주로 나미야 할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에 보내진 것들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도둑 3인방이 고민에 대한 답장을 써서 잡화점 뒤편에 있는 우유 상자에 넣으면 그 답장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고민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셔터 문틈과 우유 상자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시스템은 잡화점 안에 있는 동안만 작동하며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편지가 오고 갑니다. 도둑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직접 겪으며 점차 자신들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누군가의 운명에 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도둑 3인방이 받게 되는 세 가지 주요 고민과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들의 사연은 개별적인 듯 보이지만 놀랍게도 모두 나미야 잡화점과 그리고 서로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보내는 이 달토끼.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꿈과 희생의 갈림길. 달토끼는 촉망받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치병에 걸린 연인과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 곁을 지킬지 아니면 꿈을 향해 나아갈지 고민하며 나미야 잡화점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스야 일행은 처음에는 꿈보다는 가족이 중요하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슈타의 제안으로 나미야 할아버지의 조언 방식을 떠올리며 좀 더 깊이 생각한 답장을 보냅니다. 그들은 달토끼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당신의 연인은 당신이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당신이 꿈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러니 후회 없이 당신의 길을 가세요. 달토끼는 이 조언을 받고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녀의 열정적인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셀이라는 한 소녀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셀이는 달토끼의 경기를 보고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는데 훗날 셀이는 바로 도둑 3인방이 자란 보육원인 황광원의 후원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달토끼의 선택이 세리의 삶을 바꾸고 그 세리가 다시 황광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편지. 보내는 이 생성가게 뮤지션. 음악가 지망생의 재능과 현실의 벽. 두 번째 고민은 생성가게 뮤지션이라는 필명을 쓰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생성가게를 물려받아야 할 현실과 자신의 전부인 음악에 대한 꿈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좌절하며 나미야 잡화점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도둑 3인방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아스야는 그의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성격답게 단호한 주장을 보였죠. 음악으로 성공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야. 재능도 없는데 헛된 꿈을 좇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서 부모님의 생선가게를 물려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봐. 이것은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길을 택하라는 조언이었죠. 반면 슈타는 아스야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어. 중요한 건 스스로 후회 없이 노력하는 거라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슈타는 청년의 열정을 존중하는 조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나미야 할아버지의 상담 방식을 떠올리며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 스스로가 답을 찾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조언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가게를 이어받아야 한다. 음악을 계속해야 한다. 같은 단편적인 조언 대신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당신의 음악이 당장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다만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돕고 가족을 돌보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그 노력이 언젠가 다른 형태로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현실적인 책임과 꿈에 대한 열정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조언이었고 생선가게 뮤지션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 생선가게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음악을 만듭니다. 그의 노래는 결국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가 만든 한 곡이 나중에 황광원의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노래가 되어 뜻밖의 방식으로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노래는 황광원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편지. 보내는 이
길 잃은 강아지, 사랑과 새로운 삶의 선택, 독립과 자립의 길. 세 번째 편지의 주인공은 길 잃은 강아지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부잣집 남자와 사랑에 빠져 도피를 계획하지만 남자의 부모님 반대와 유산 포기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며 잡화점에 편지를 보냅니다. 도둑 3인방은 그녀의 사연을 읽고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아스야는 여전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렇게 주장하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맞아. 반면에 쇼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그녀의 자립심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가기를 바랬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 두 사람의 의견은 달랐지만 이들은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고 나미야 할아버지의 조언 철학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고민을 해결해 주기보다 고민하는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길 잃은 강아지에게 이렇게 적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닌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의 삶을 개척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은 당신의 자립에서 시작될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언은 단순히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길 잃은 강아지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사랑하는 남자와의 도피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갈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황광원이라는 보육원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황광원은 바로 아스야, 쇼타, 고에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보육원이었죠. 그녀는 황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보육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황광원을 지켜냅니다. 그녀의 선택이 결국 도둑 3인방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선택이 어떻게 나미야 잡화점을 통해 연결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둑 3인방은 처음에는 그저 하룻밤을 때우려던 곳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건네고 그 조언들이 결국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황광원이라는 매개체는 이 모든 인연의 중심이자 도둑 3인방에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구원으로 작용합니다. 달토끼와 생선가게 뮤지션 그리고 길 잃은 강아지까지 그들이 보낸 조언을 받은 이들의 삶은 알게 모르게 황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얽혀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둑 3인방은 이 모든 연결고리를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보낸 조언들이 결국 고아였던 자신들의 삶에도 따뜻한 영향을 주었고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낸 조언들이 황광원을 지키고 그곳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결국 자신들이 자란 보육원을 돕는 행위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방황하던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존재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깊은 위로와 구원을 선사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고민 해결을 넘어 인간관계의 소중함, 진심 어린 소통의 힘, 그리고 운명처럼 얽힌 인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미야 할아버지가 깨달았던 것처럼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 답이 옳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조언의 의미라는 메시지를 던지죠. 과거의 작은 선의가 미래의 큰 기적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이 책은 인생의 의미는 마지막 순간에 정해지는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가 겪는 모든 선택과 경험이 결국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도둑 3인방은 결국 나미야 잡화점에서 보낸 하룻밤을 통해 진정한 자신들을 찾아가고 방황하던 삶의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던 순간은요? 이 책처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재의 온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조용한 서재에 또 한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